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그 선택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혹은 오히려 마음을 닫게 만들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관계를 망치거나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친구나 가족 혹은 직장에서 서운한 말을 듣고 한동안 마음이 아팠던 적, 아니면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었던 기억. 그 순간에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나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혹은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 혼자 곱씹으며 마음이 무거웠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중요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칭찬을 100번 하는 것보다 결정적인 단 한 번의 말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대화에서 사용하는 말들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 시청자가 보내주신 사연이 생각납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선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속상했던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작은 소란을 피우며 친구들과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희 씨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며 너희가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뒤 학생 중 한 명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학생은 최근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고 학교에서조차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선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요. 그 이후로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할 때마다 최대한 조심스럽고 따뜻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망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루를 빛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를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칭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칭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와 대화하며 진정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칭찬 100번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당신에게 털어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당신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격려의 말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친구의 마음에 진정으로 공감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참아낸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그럴 때는 누구라도 지치고 속상했을 거야 라는 말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누군가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공감했던 기억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렇게 공감해 준 적이 있나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 어떠했는지 잠시 떠올려 보세요. 이런 작은 공감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방송의 핵심은 단순히 예쁘게 말하는 법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첫걸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이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직장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10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해온 박현수 씨였습니다. 그는 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하며 주변 동료들에게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직장 생활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같은 부서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김주영 씨와의 사소한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현수 씨는 평소처럼 업무 지시를 전달하며 여기 있는 자료를 내일까지 정리해 주세요. 주영 씨는 꼼꼼하니까 금방 잘 해낼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주영 씨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네,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현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 뒤부터 김주영 씨가 그와 대화를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박현수 씨는 김주영 씨에게 직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건가요? 요즘 저를 피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라고 물었죠. 그제야 김주영 씨는 그동안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사실 그날 팀장님이 하셨던 말이 저에게는 부담스럽게 들렸습니다. 제가 꼼꼼하다는 말을 해주신 건 고맙지만 그게 오히려 실수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부족하면 팀 전체에 피해를 줄까봐 겁이 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현수 씨는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미안해요, 주영 씨. 제가 그 말을 할 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부담을 줬다니 정말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말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다면 언제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도울게요. 이 일을 계기로 박현수 씨와 김주영 씨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고 결국 더 깊은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박현수 씨는 이번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더 섬세하게 살피고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그 의미가 어떻게 전달될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말이 상대방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둘째,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말이 어떤 느낌으로 전달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간 기억. 그 순간의 어긋남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실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따뜻하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늘 바쁘게 살아가던 한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딸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머니 윤정희 씨는 평소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일하고 가정 살림을 책임지는 그녀의 모습은 딸에게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 딸인 지민 씨는 대학생이 된 뒤부터 공부와 친구 관계에 바빠
점점 어머니와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딘가 모를 거리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어느 날 윤정혜 씨는 지민 씨가 출근길에 내던진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지민 씨는 무심코 엄마는 맨날 집에서 똑같은 일만 하잖아. 재미도 없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윤정혜 씨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시간들이 딸에게는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보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희 씨는 그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웃으며 딸을 배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지만 그녀는 딸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친구들과 모임에 나가며 그녀 자신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변화가 지민 씨의 눈에도 포착되었습니다. 지민 씨는 엄마가 달라졌음을 느끼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뭐 특별한 일 있어요? 라고 묻자 윤정혜 씨는 딸을 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나도 행복했어.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도 조금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단다. 그 말에 지민 씨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의 삶이 오로지 가족을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한마디가 그 평온함에 작은 흔들림을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민 씨는 자신의 말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닫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나를 위해 해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 들어 많이 생각해요. 엄마도 이제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말해주세요. 그 대화를 계기로 지민 씨와 윤정희 씨는 이전보다 더 솔직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변화가 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딸의 사려 깊은 한마디가 다시 어머니를 위로하는 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이 때로는 칼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가족 간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이 놓쳤던 순간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의 힘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있었던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회사원 강민호 씨로 그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 동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 씨에게는 작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말은 막힘없이 잘했지만 동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왠지 모르게 어색함을 느꼈던 겁니다. 어느 날 강민호 씨는 회사 동료인 지수 씨가 회의 중 작은 실수를 한 것을 보고 다소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말이 단지 사실을 전달하려는 의도였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그 지적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고 그 이후로 강민호 씨와 대화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강민호 씨는 스스로의 말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사실만 말했는데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 그는 자신의 말이 사실에 기반하더라도 그 전달 방식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단순히 정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려와 존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민호 씨는 그날 이후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한 번 더 생각하기로 한 겁니다. 그는 지수 씨에게 먼저 다가가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지수 씨, 지난번에 제가 너무 날카롭게 말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제 의도와 다르게 말이 나간 것 같아요. 기분이 상하셨다면 정말 미안해요. 그 사과는 진심이었고 지수 씨도 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웃으며 사실 조금 서운했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괜찮아요. 앞으로도 서로 잘 맞춰가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원활해졌습니다. 강민호 씨는 이 일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이란 사실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와 작은 배려가 담긴 말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는 이후로도 사소한 대화에서조차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려 노력했고 그 결과 그는 동료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마디의 말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 준 셈이죠. 이제 여러분은 동료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스스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말은 상대방에게 배려와 존중을 전달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진 않나요? 이번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 철학자와 전문가들의 조언이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수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가 다양한 시각에서 설명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칸트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인간은 결코 타인을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 타인은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인간관계에서의 근본적인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칸트의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쉽게 실천될 수 있는 교훈을 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충고를 할 때조차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단순히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본다면 그 말은 진정성을 잃고 마음에 닿지 않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와 유사한 관점이 제시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의 마음은 열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칭찬을 하거나 피드백을 줄 때 구체적이고 진솔한 표현을 사용할수록 상대방이 이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유진 씨는 조별 과제 발표에서 한 팀원과 의견 충돌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유진 씨는
자신의 의견이 더 옳다고 믿었고 그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팀원은 유진 씨의 태도에 기분이 상해 조별 과제의 소극적인 태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진 씨는 교수님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교수님은 상대방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말보다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말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진 씨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전에 팀원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의견의 장점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내 의견도 정말 좋은데 이 부분을 함께 보완해 보면 어떨까? 이 한마디는 팀원의 태도를 180도 바꾸어 놓았고 조별 과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단순히 좋은 인간관계를 넘어 상대방의 능력을 끌어내고 협력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선 내가 얼마나 올바른 말을 하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얼마나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려고 노력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데 급급하지 않았는지 혹은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충고나 비판을 한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 진정성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성이란 단순히 자신이 진심으로 생각하는 말을 내뱉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성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과 말을 조율하는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상담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이었던 지영 씨는 팀원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책임감이 강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타인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자신의 기준을 강하게 주장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의도는 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팀원들은 그녀를 비난적이고 차가운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영 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전문가가 그녀에게 던진 첫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을 것 같나요? 지영 씨는 그 순간 자신이 전달한 말의 의도와 상대방이 받아들인 감정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담사는 지영 씨에게 하나의 간단한 실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느낄 감정을 먼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긍정적일지 아니면 부정적일지를 스스로 판단한 후에 말을 꺼내는 겁니다. 이 조언은 지영 씨의 대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팀원들과의 대화에서 지적보다는 칭찬을 먼저 시작했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팀원들과의 관계는 점차 개선되었고 팀 전체의 분위기도 더 밝아질 수 있었습니다. 진정성을 발휘하는 것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려면 내가 말한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가령 너를 존중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행동으로 무례함을 보인다면 그 말은 공허한 약속에 불과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말은 부드럽게 하더라도 행동에서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 그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 단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행동할 때 스스로도 만족감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얻는 과정은 결국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과도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최근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었나요? 그 대화에서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만약 진정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다음 대화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우리 일상 속에서 진정성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첫걸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귀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단순한 행동을 간과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자주 자신의 말에만 집중하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느라 그들의 감정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느낄 때 더 큰 만족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만족감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듣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이 점을 더 명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한 부모님이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방황과 무관심에 실망한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더 많은 조언과 충고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오히려 점점 더 부모와 거리를 두었고 그들과의 대화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님은 가족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부모님께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했습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 먼저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세요. 이 간단한 조언은 부모님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이야기를 방해하지 않고 끝까지 듣기 시작했고 그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아이도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부모와 더 자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듣는 능력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듣는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시선을 맞추며 그들의 말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두 번째로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에 의견을 더하거나 교정하려는 충동을 느끼지만 그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느낀 건 이해가 돼. 와 같은 말은 상대방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그에 맞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정, 말투, 몸짓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 보여. 정말 기뻤겠구나. 이런 반응은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받았다고 느끼게 만들고 더 깊은 신뢰를 형성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은 크고 복잡한 행동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과 공감,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진심 어린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에게 단순한 대화 상대를 넘어 그들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방송을 마치며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최근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전히 공감하려는 노력을 해본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고 느껴 감동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이 경험들을 떠올리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첫걸음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